네, 안녕하세요. 오남기입니다. 오늘은 헤모리직 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외과의 영역에서 근무하면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환자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매시브 블리딩으로 인한 헤모리직 샥 환자를 만날 때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저 교수님 그리고 선배들의 매니지를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 유사한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는 않을 정도로는 매니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NEJM의 헤모리직 샥에 대한 리뷰 아티클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2016년 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대략 180만 명의 헤모리지로 인한 사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의한 헤모리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트리플 A 럽처, 펩틱 얼서 디지즈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모리지가 발생하면 티슈 레벨에서는 적절한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어네어로빅 메타볼리즘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락틱 애시도시스의 진행 그리고 오트 레디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티슈 인저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시스테믹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organ 레벨에서도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브레인과 마이오카디움의 손상은 직접적인 모탈리티의 원인이 됩니다. 일단 출혈이 발생하면 엔도셀리움에서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를 작동시키게 되지만 출혈 지점이 아닌 다른 혈관에서는 마이크로바스큘라 트롬보시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혈전을 용해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혈관벽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해주던 글라이코캘릭스들의 쉐딩이 일어나게 되면서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으면 혈소판, 응고인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코아귤로패시는 더욱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서시테이션에 사용하는 크리스탈로이드들에 의한 다일루션 코아귤로패시, 하이포떨미아, 애시도시스까지 발생하면서 잘 알려진 리탈 트라이어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적절한 매니지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리딩 포커스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동시에 그때까지 IV 볼륨을 유지하면서 조직에 적절히 산소 공급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에 산소가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옥시전 뎃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될 것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부채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헤모리지 환자에서 체인 오브 서바이벌을 제시하였고 병원 전 단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 전 출혈의 부위가 확인이 된다면 일단 압박을 하면서 이송을 하라는 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익스트리미티에서 출혈이 있으면 토니켓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시테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플루이드에 대해서는 트랜스퓨전만이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도착 전부터 수혈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갖춘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코아귤로패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소한의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피니트한 헤모스타시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블리딩이 명확하고 이미 샥 상태라면 빠른 진단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인체 컴펜세이토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토탈 블러드 볼륨의 30% 이상 로스가 되기 전까지는 혈압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압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쉽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커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를 진찰하는데 명확히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널 블리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스트를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CT도 시행해 볼 수 있겠지만 CT마저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가 언스테이블하고 그 원인으로는 블리딩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면 그 포커스에 맞게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동시에 가능한 오퍼러티브 익스플로레이션, 안지오그래피 또는 엔도스코피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포커스를 이벨루에이션 하는 동시에 샥의 정도와 매시브 트랜스퓨전이 필요할지 평가를 위해서 ABGA, CBC, INR, 일렉트로라이트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리서시테이션은 트랜스퓨전을 하는 것만이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고 이때 RBC, 플레이틀릿, FFP의 조성을 1대 1대 1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혈액 제제들은 보관을 위해서 사이트레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혈을 하면서 환자의 혈액으로 이 사이트레이트도 주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혈액 내 아이오나이즈드 칼슘이 함께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코아귤패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오나이즈드 칼슘을 규칙적으로 확인하면서 리플레이스를 해주어야 합니다. 혈액 제제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로이드의 사용에 따르는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첫 6시간 동안 최대한 3리터까지만 쓰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모스타시스를 유도할 수 있는 약물 중에 트라넥사믹 애시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블리딩의 포커스가 확인이 되었다면 데피니티브 헤모스타시스를 시도해야 하고 익스트리미티가 포커스라면 토니켓을 이용해서 컴프레션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톨소 헤모리지라면 ER에서 10분 이상 체류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되기는 어렵고 결국엔 골든아워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블리딩의 포커스가 여러 군데라면 가장 출혈이 심한 곳부터 지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GI 블리딩이 엔도스코피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강 또는 골반 내부에 위치한 혈관에서 발생한 출혈이라면 레보아라는 엔도바스큘러 벌루닝을 이용해서 에이올타를 클램프할 수 있고 애프터로드를 증가시키면서 당분간 브레인과 코로나리로의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히 지혈술을 시행하였다면 출혈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발생한 옥시즌 뎃을 갚기 위해서 교정해 주어야 하는 랩들을 규칙적으로 챙겨줘야 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하이포떨미아를 피하거나 교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수혈 시 블러드 워머를 사용하거나 웜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하고 환자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워머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익스트리미티에서의 출혈에서는 토니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살 트라이어드를 악화시키는 크리스탈로이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1대 1대 1로 매시브 트랜스퓨전을 가능한 빨리 시행합니다. 그리고 데피니티브 헤모스타시스까지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골든아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퍼미시브 하이포텐전 즉 출혈이 있을 때는 SBP를 70에서 80ml 머큐리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레보아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블리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